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목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는 약 100m 길이의 굴포천을 경계로 인접해 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각각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인천연구원은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묶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두 신도시가 분리 개발될 경우 양 도시 간 도로와 대중교통, 공원 등의 연계가 미흡하고 경계 지역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환경 기초시설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도시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 도시 관리를 위해 양 지자체가 소규모 광역도시 계획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천시 고모천과 양주시 이밤천이 경기형 청정 하천 공모 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기형 청정 하천 공모 사업은 하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데요. 경기도는 시군 대상 공모와 1, 2차 평가위원회를 열어 여가, 체육형 분야의 포천시를, 관광, 균형 발전형 분야의 양주시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양주시에 각각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2022년 설계를 시작으로 창의적 경기형 청정 하천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고모천과 포천국립수목원, 고모호수 등 주변 관광명소를 융합한 품격 있는 힐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양주시도 재해 예방은 물론 관광, 체험, 휴식 공간 등에 중점을 둔 하천을 조성해 시민이 즐겨 찾고 활력이 넘치는 이밤천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3월 경기도 버스 이용 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월보다 5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통행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제시한 코로나19 상황 버스 이용 변화에서 위드 코로나 대안을 찾다를 발간했는데요. 연구원은 경기도 버스 정류소 29,653곳 중 20%인 5,925곳의 정류소에서 전체 통행량의 83.6%가 발생하는데 해당 정류소에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통행량이 코로나19로 인해 84.2%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될 경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을 분산 배치해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시설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해 지역 간 이동은 대중교통, 지역 내 이동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범도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사용해 중국산 쌀을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중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 기준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강화군 화도면 후포항이 밴댕이 특화거리로 재탄생합니다. 후포항은 1970년과 80년대 밴댕이로 명성을 떨쳤던 항구인데요. 해양수산부의 어촌류들 300사업에 선정되며 지난 2019년부터 밴댕이 특화거리 조성과 진입도로 정비를 마치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후포항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메뉴 개발에 나서고 후포항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후포항 준공을 시작으로 황산도항과 창우항, 초지항 등 어촌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촌의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혈관과 관련된 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혈관 질환은 콜레스테롤과 과도한 음주, 흡연, 잘못된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평소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 속 노폐물 생성을 막고 기름진 식습관을 피하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메가3와 아보카도,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액순환과 혈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생활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투데이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